자, 5번 문제를 보면 얘는 이제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네. n 정수를 입력으로 들어오면 1부터 n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1부터 n까지니까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항상 시작값, 얘는 참이 되는 반복할 조건, 범위, 그 다음 여기는 얼마씩 증가할 건지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것은 포반복문에 의해서 계속 i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n까지 쭉 갈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합을 구해야 됩니다. 누적을 하는 거죠. 그죠? 누적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누적 합을 구하려면 이 누적 합을 저장할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변수를 여기에 보면 sum이라고 해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적 합 변수는 우리가 sum이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sum 변수에 뭐를 누적하면 되죠? i 값을 누적하면 되죠. 왜냐하면 i 값이 지금 1에서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변하니까.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sum 변수에 i 값을 누적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적해서 더할 때는 플러스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얘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sum은 sum 더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중괄호를 이렇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중괄호가 요 밖에 보면 프린트가 있죠. 썸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죠? 네, 썸 값을 출력하는 건데 이렇게 중괄호를 쳐버리면 누적하는 것은 반복이 다 n까지 i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값을 다 썸 변수에 누적을 다 끝내고, 즉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썸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해보면 썸 변수에는 1부터 n까지의 누적 합이 들어있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여기가 반복문이 끝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반복문이 끈 누적 합을 계산하는 것이 반복이 끝난 다음에 썸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썸 변수에는 1부터 입력한 n까지 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는 n개의 숫자 중에서 5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수의 개수 n이 주어지고, 그죠? 얘가 n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무작위로 n개의 자연수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 무작위로 n개의 자연수.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5의 배수인 얘와 얘의 합을 출력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여기에 개수를 입력했습니다. 그죠? n 변수에. 그죠? 그러면 얘가 몇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5번. 그죠? 5번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예시에 따르면. 그러니까 n이 5니까 여기에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5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0, 1, 2, 3, 4까지. 그죠? 5는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눈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5번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중괄호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 5번 반복하는 동안 입력을 받아서 temp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아서, 그죠? 이 temp 변수에 여기 숫자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요 숫자들을 보고 이 temp 변수를 보고 얘가 5의 배수이면 sum은 sum 플러스 temp 하는 거죠. 그죠? 5의 배수이면 5의 배수이면, 그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temp, 뭐 위에 있는 식으로 고치면 sum 플러스는 temp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입력하고 얘가 5의 배수인지 확인해서 sum 변수에 누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고, 또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5의 배수인지 확인하고 sum 변수에 더할지 말지를 결정해주고, 얘를 n번 반복이 다 끝난 다음에 sum 변수 안에 보면 5의 배수의 합이 들어있겠죠. 5의 배수일 때만 sum 변수에 그 값을 누적할 거니까. 그죠? 5의 배수가 아니면
얘를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요 n개의 숫자 중에서 5의 배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마지막 7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보시면 입력이 개수 n이 입력되고 마찬가지 그죠? 얘가 입력입니다. 그죠? 입력 개수입니다. 그죠? 즉 n이 되겠죠? n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얘가 n개 데이터죠. 그죠? 이 중에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즉 31을 출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n이니까 0에서부터 n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0, 1, 2, 3, 4까지 5번 되는 거죠. n을 5를 입력하게 되면 그죠? 예, 외식은 이렇게 5번 반복합니다. 즉, 이 부분을 5번 반복하는 거죠. 그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input이라는 변수에 한 값을 입력받겠죠. 그러면 첫 번째 3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max 값을 가지고 입력받은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입력받은 값이 max 값보다 더 크게 되면 max 값을 바꿔치기 하면 되죠. 입력받은 값으로. 그죠? 그쵸? 그래서 이 max 값하고 input한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input한 값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입력받은 값을 max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인풋하는 값을 max 값으로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인풋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값을 max에 저장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뒤에 인풋한 값은 없애버리면 되죠. 그죠? 그냥 뛰어 넘어가 버리면 되죠. 다음 값 입력 받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다 반복이 n번, 즉 여기에서 예시에는 5번 반복이 끝나면 max 변수 안에는 입력한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반복이 끝난 다음에 이 max 변수의 값을 출력해 보면 결국 max 변수에는 입력한 n개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인 최대값이 들어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단순 반복문의 문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